나이가 많아서 대하기도 불편한데 초보라서 실력도 없어. 근데 진짜 기본적인 청소 이런 것도 못해. 거기다가 나이값도 못해가지고 눈치도 없고 힘든 일 시키면 하기 싫어하고 어디서 막 되게 쓸모없는 경력, 경험 그런 거 막 내세우면서 내가 옛날에 뭐 이거 할 땐 말이야 이러면서 꼰대짓이나 하고, 그런데다가 결혼해서 애가 있다는 이유로 저녁 근무도 못하겠고 일요일에는 쉬고 싶대. 이런 핸디캡 투성이인 직원을 누가 쓰겠어요. 안녕하세요. 네일 아티스트 조아라입니다. 오늘은 즐기로운 네일 라이프 10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학원을 졸업하자마자 네일샵 창업을 하시려는 분께 제 의견을 말씀드렸던 그 4번째 동영상 이후로 많은 분들이 제 동영상을 봐주시고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그 중에 네일을 시작하고 싶은데 나이가 많아서 취업을 할 수 있을지가 걱정이다 라고 고민을 적어주셨던 분들이 몇 분 계셨죠. 그래서 오늘은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생각을 좀 많이 해가지고 오늘 영상이 좀 길어요. 그러니까 시간 날 때 보세요. 우선 저는 사고 싶은 거 있으면은 사야 되고요. 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다 해버려야지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에요. 저도 네일이 첫 직장은 아니었지만 이건 아니다, 난 네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때려치고 네일을 배웠고요. 자꾸 막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꼰대가 되는 것 같아서 예전 얘기하는 거를 좀 안 하려고 하는데, 제가 네일을 배우던 초보 시절은 정말 박봉에다가 근무 환경도 열악해갖고 저는 막 하루에 12시간씩 일하고 휴일이 일주일에 하루도 없었고요. 왜냐면 그때는 주 6일을 하는 게 기본이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리고 막 타올도 다 손빨래였어요. 그것도 더운 물 안 나오는 화장실 세면대 이런 데서 청소하는 아줌마한테 막 눈치 받아가면서, 냄새는 또 좋아야 되니까 세수빈으로 빠르래. 그래갖고 찬물에 그 알로에베라 로션 써가지고 그때 또 기름기도 엄청 많아서 수건에 그걸로 막 빡빡 닦고, 아무튼 그러면서 월급을 한 달에 한 10만 원 받았나? 예, 그때 당시에는 막내가 받는 대우가 그러던 시절이었는데, 저는 내가 이 업계에 발을 들이면 초보니까 아마 그런 대우를 받을 것이다 라는 거를 알면서도 들어왔어요.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배워서 하루라도 빨리 막내를 탈출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뭐 막내 생활을 한 1년 정도 하면서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었고 육체적으로도 정말 힘들었고, 왜 멀쩡한 일을 때려치고 그딴 대접도 못 받는 일 같지도 않은 일을 하냐, 뭐 주변 사람들이 응원은커녕 한심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부모님도 반대를 하셨었지만, 지금은 뭐 존버하길 잘했다라고 해야 되나? 진짜 어릴 때 배우고 고생하길 잘했다, 뭐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앞서서 하면 야 지금 나이 먹고 배우려고 하는데 장난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화내지 마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아무튼 저는 20대 때도 네일을 했고 지금 30대에도 네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직 40대는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20대랑 30대에 네일을 하면서 언제가 더 좋았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30대에 네일을 하는 게 더 좋았어요. 돈을 더 버니까 좋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일을 할 때 저의 마음가짐이 변했거든요. 우선 30대에 네일을 하면서 고객하고 트러블이 안 생겼던 것 같아요. 우선 고객님이 저한테 반말을 안 해요. 저는 23살 때 실장을 달았는데 그때 제가 받는 스트레스가 뭐였냐면, 고객님들이 저한테 몇 살이냐고 물어보는 거. 그래서 23살인데요 라고 말을 하면 그때부터 말을 놔요. 아니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저한테 말을 놓는 거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자기야 이건 서비스 해줄 거지 이런 식으로 가격을 후려치는 게 너무 짜증났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제 나이를 말을 안 하고 고객님이 제 나이를 물어보셔도 대답을 안 했어요. 그리고 물어보면 알아서 뭐하게 반말하려고, 이런 반감이 안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그냥 순수한 호기심 아니면 궁금함 아니면 저에 대한 호감으로 고객님들이 와 언니 진짜 너무 똑부러지시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봐도 내 안에선 그런 반감이 생기니까 좀 안 좋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나이에 대해 그러니까 저한테는 나이가 컴플렉스였던 거예요. 이거는 근데 아마 네일이 아닌 다른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특히 얼굴 동안이신 분들. 그래서 저는 사실 동안도 아니었는데 좀 나이 들어 보이게 하고 다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일을 할 때는요, 고객님들이 저한테 반말을 안 하세요. 아니 반말을 하려는 시도 자체를 안 하세요. 그리고 고객님들이 어쩌다가 저한테 나이를 물어보셔도 뭐 지금도 몇 살인지는 안 알려드리지만 왜 어리면 반말하게? 이런 반감이 전혀 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20대보다 30대가 훨씬 좋아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예전에 즐기로운 네일 라이프에서 그 조회수가 엄청 높았던 영상 있잖아요. 제가 손님들이랑 트러블을 겪었던, 썰을 풀었던 그 이야기들이 다 제가 20대 때 겪었던 일들이에요. 20대 초반 때.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 그 손님 이상했었어로 끝난 게 아니라 그때 내가 조금 더 성숙했더라면 이랬을 텐데 라는 결말이었잖아요. 지금은 고객님을 대할 때 제가 고객님이랑 소통도 잘 되고 그러니까 일단 트러블이 없어요. 그리고 트러블이 생겼다 해도 예전 같았으면 그 손님이 도대체 왜 이러는지 이해도 안 가고 이해하기도 싫었고 그러다 보니까 트러블이 점점점 심해지는데 지금은 일단 고객님하고 소통이 잘 되고 문제가 생겼다라고 해도 일단 내가 손님 입장이면 이랬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실수를 했으면 빠른 사과를 하고 고객님이 부주의나 아니면 고객님의 실수로 인한 일이라면 내가 해줄 수 있는 대응책을 빠르게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럼 문제가 커지지 않고 빨리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좋아요. 그리고 고객님이랑 말이 통하는 것도 좋아요. 저는 20대 때는 고객님이 샵에 오셔서 뭐 우리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뭐 결혼 생활이 힘들다 이런 하소연 같은 거를 하셨을 때도 일단 이해도 안 가고 공감도 안 가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왜 네일샵에서 하는 걸까? 그냥 빨리 무슨 색깔 할지나 골랐으면 좋겠는데 이러면서 딴 생각하고 아니면 뭐 고객님이 외국에서 뭐 여행을 갔다 왔다 아니면 유학을 갔다 왔다 그래도 나는 안 가봤으니까 모르는 거죠. 근데 지금은 나는 결혼을 안 했지만 뭐 주변에 결혼을 한 친구들도 있고 뭐 이혼한 친구도 있고 비혼인 친구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고객님의 그 입장을 완전히 감정이입까지 못하더라도 이해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제가 들어드릴 수는 있는 거죠. 그리고 여행도 뭐 가봤으니까 가본 데 있으면 저도 가봤어요. 거기 진짜 좋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안 가본 데 있으면 아 거기도 되게 좋은가 봐요. 가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건 뭐 책이나 영화 이런 주제랑도 비슷하겠죠.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20대 초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친구들 사이에서 고민이 있다든가 아니면 직장에서 상사가 나를 힘들게 한다 이런 것도 옛날 같았으면 어머 그 친구 미친 거 아니에요? 절교하세요 라든가 아니면 아 과장이 또라이네 회사 때려치면 안 돼요? 라는 말밖에 내가 할 말이 없었을 텐데 지금은 가만히 들어주고 아 그리고 나도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했어요 라고 저의 경험을 이야기하면 제가 딱히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고 하지 않아도 고객님이 혼자서 생각이 정리가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아 언니 뭐 얘기 들어줘서 고맙다 라든가 도움을 줘서 고맙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반대로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막 70대 고객님 이런 분이 오시면 어렸을 때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할머니라고 불러야 되나? 언니라고 부르긴 좀 그런 것 같은데 막 이런 웃긴 고민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고객님을 어떻게 부르고 대해야 하는가 뭐 많잖아요. 고객님, 여사님, 선생님 등등 뭐 그런 걸 기본적으로 알고 그 고객님들도 저한테 받는 거를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져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으신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얻는 점도 많고 배우는 점도 많아요. 저희 고객님이 한 분 계신데 그 고객님이 정말 박식하시고 제가 모르는 세상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아셔서 한번 이제 오시면은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런 고객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한테 제가 이제 이 주제로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 건데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야 될지 이제 막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 고객님께서 영화를 한 편 추천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영화가 정말 이 주제에 딱 맞는 영화였고 진짜 재밌게 봤어요. 저 다 봤거든요. 아마 저는 그 고객님이 아니었으면은 이 영화를 볼 일이 없었을 텐데 그 고객님한테 제가 배운 거죠. 그분이 아마 이 영상을 이제 보고 계실 텐데 영상 편지 한번 해야겠다. 얼굴 뵙고는 좀 부끄러워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는 고객님을 뵐 때마다 세상을 보는 눈이 한 칸씩 넓어지는 것 같고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것 같아요. 제가 네일을 하게 돼서 고객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그 이유만으로도 제가 새삼스럽지만 이 일을 하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 올 때 또 재밌는 이야기 많이 나누기로 해요. 창피해. 아무튼 이거 영화는 조금 이따 마지막에 추천을 해드릴게요. 저 어저께 추천받자마자 바로 봤는데 진짜 재밌었어요. 꼭 보세요. 네일을 하려면 말을 잘해야 되나요? 라고 예전에 질문하셨던 분 계시죠? 나이를 먹으면 경험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말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을 잘 듣기도 하고. 근데 뭐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랬어요. 저는 예전에 전화해갖고 짜장면 시키는 것도 잘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얼굴도 모르는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혼자서 막 말을 하잖아요.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저는 20대보다 30대가 더 일이 재밌고 좋아요. 근데 그건 네가 어릴 때 일을 배워서 30대 때는 이미 경력자니까 재밌는 거겠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 엄마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저희 엄마는 제가 어릴 때부터 전업주부이셨어요. 그러다가 중학생 때 가세가 기울기 시작하면서 식당 일을 하셨어요. 우리 엄마가 요리를 진짜 잘하시기는 했는데, 엄마가 요리가 너무 좋고 요리를 하고 싶고 그래서 한 건 아니었고, 그냥 먹고 살긴 해야 되겠는데 할 줄 아는 게 음식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을 하셨대요. 식당을 한 15년 정도 하셨는데, 그 15년 동안 엄마가 정말 많이 늙으셨어요. 그러니까 생계 때문에 할 줄 아는 일을 하는 것 뿐이지 좋아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몸이 많이 아파서 이제 일을 그만두셨거든요. 그때가 마침 이제 제가 이 가게를 차린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집에서 쉬고 계시고, 제가 이제 일을 끝나고 좀 일찍 들어가서 엄마 오늘은 뭐 했어? 이러고서는 이제 매일매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하루는 화를 팍 내면서 아무것도 안 했어. 내일도 아무것도 안 할 거니까 물어보지 마 라고 하시는 거예요. 막상 일하다가 그만두면 좋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엄마 뭐 노래교실이나 이런 데라도 좀 다니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엄마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친구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엄마가 아는 분을 만나서 보험 설계사 쪽에 관심이 생겼다면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좀 회의적이었어요, 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다. 왜냐면 보험 아줌마가 그냥 아는 사람 막 데려다가 가입시키고 이러는 게 아니라 교육도 받고 일단 시험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시험이 좀 빡세요. 저도 교재를 봤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근데 이걸 우리 엄마가 한다고? 이제서? 그리고 뭐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는 사람도 없는데 누구한테 보험을 팔으려 그러지? 그러면서 좀 걱정이 됐어요. 그리고 그 상황이 우리 엄마가 나이 제한이 아슬아슬하게 걸려가지고 한 번에 시험을 합격을 하지 못하면은 다음에는 시험을 볼 수가 없었어요. 나이 제한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엄마가 엄청 하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공부를 진짜 열심히 무슨 도서관도 다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 번에 합격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출근할 때 뭐 입지 그러면서 정장을 같이 사러 갔던 기억이 나요. 그 나이에 일을 다시 하면 좋을까? 나는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맨날 앞치마 입고 그러다가 정장을 딱 입고 출근을 하시는 게 되게 신나 보이셨고, 지금은 환갑이 넘으셨는데도 일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사람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적성에 맞았던 거예요. 그리고 일도 잘하셔서 뭐 우수사원들한테 보내주는 뭐 유럽 연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도 못 가본 유럽을 뭐 한 2번인가 갔어요. 아무튼 저보다 더 바쁘게 살고 계시고, 나보다 친구도 많고, 나보다 약속도 많아요. 50세가 넘어서 시작을 하셨지만 벌써 경력이 10년 가까이 된 거죠. 그리고 이건 또 다시 제 얘기인데, 제가 얼마 전에 12월 달에 보홀로 다이빙 투어를 다녀왔어요. 저는 다이빙이 인생 취미라 그랬잖아요. 같이 투어 다닐 때 가끔 20대 친구들 보면 너무 부러웠어요. 왜냐면 프리다이빙은 오롯이 내 몸으로만 들어가야 되니까 체력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할 걸 쟤넨 참 젊어서 좋겠다 뭐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투어를 갔을 때는 연령대가 조금 높았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근데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하고 다이빙하고 상관이 없나? 하고 이제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릴렉스를 잘해서 오히려 숨을 더 잘 참는 거예요. 네, 그렇더라고요. 뭐 좀 사설이 길어지긴 했지만 결국 내 일을 하는 데는 나이가 장벽이 되지 않는다는 거.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좀 더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면 취업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이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인 거죠. 채용을 안 해줘서 일을 못하는 거냐, 아니면 채용을 하더라도 본인이 못 버텨서 일을 못하는 거냐. 제가 예전에 23살 때 그 실장을 처음 달았을 때 32살짜리 언니가 들어왔어요. 그 언니는 처음 들어온 날부터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지가 뭐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었대.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럼 뭐 해봤냐고 그랬더니 뭐 애견 미용도 해봤고 비즈공예도 해봤고 제과제빵도 해봤다 그랬나? 그래서 아무튼 그때 당시에 뭐 유행한다 싶은 거 있으면 다 해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듣고 있다가, 그게 무슨 산전수전이에요. 그냥 이거저거 깔짝댄 거지.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해봐서 이겼으면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나는 그때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생각을 해도 참 싸가지가 없긴 했는데, 근데 솔직히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아니 애견 미용을 잘했으면 내 일을 안 했겠지.
그리고 제가 제빵을 잘했으면은 네일샵에서 23살짜리 실장한테 그딴 소리 듣고 있을 게 아니라 자기 빵집을 차렸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언니는 항상 뭐 말만 하면은 자기가 나이가 많으니까 뭐 내가 경험이 많아서 뭐 내가 네 나이 때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일샵에서 그게 무슨 상관이야. 네일샵에서 쳐주는 건 네일 경력이랑 실력밖에 없는데. 하루는 제가 그 언니한테 타올을 빨아오라고 시켰어요. 그랬더니 지가 나이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시키냐고. 네가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금방 해오면 안 되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쵸 언니, 제가 타올을 빨아도 언니보다 많이 빨아봤을 테니까 더 잘 빨겠죠. 손님을 해도 언니보다 잘할 테고. 근데 언니 만약에 나 타올 빨러 갔는데 손님이 들어와갖고 아크릴 하겠다면 어떡할 거예요? 언니 아크릴 할 수 있어요? 좋은 말로 할 때 갔다 오세요 하고 보냈어요 그때.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손님이 오셔서 손이랑 발을 다 하시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손을 할 테니까 언니가 발을 하셔라 그랬더니 야 더럽게 발을 어떻게 만져, 나 못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니 네일샵에 왜 들어왔어요? 뭐 한가롭게 커피나 마시면서 손님이랑 수다나 떨고 손이나 쪼물럭거리는 뭐 그런 건 줄 알았어요? 네 이랬어요. 그랬더니 발이 안 더러우면은 그럼 네가 하면 되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니 손을 이렇게 보는 거랑 발을 이렇게 보는 거랑 어떤 걸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더 어려운 거 하겠다고요. 발이나 하세요. 내가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 언니를 이제 발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입이 이만큼 나와갖고 그날로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만두냐고 물어봤더니 이 일은 자기랑 안 맞는 것 같대. 그래서 내가 그랬지. 언니는 제과 제빵, 비즈공예, 애견 미용 뭐 이런 것도 다 이런 식으로 그만뒀죠. 그 언니는 그리고 딴 데 가서는 내가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해봤다 하면서 그 깔짝댔던 경력에 네일아트도 포함시키겠네요. 한 달도 못 채운 경력으로 잘해보세요 하고 뭐 보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제가 25살에 만났던 29살 언니였어요. 그 언니는 이제 이혼을 하신 분이었는데 남편이 진짜 나쁜 사람이었어. 아무튼 계속 전업주부였다가 이제 빨리 네일을 배워서 샵을 차려서 애들을 데리고 오는 게 목표였던 언니였어요. 그 언니도 좀 사회생활 안 해서 그런지 좀 답답할 때가 가끔 있긴 했는데 근데 청소 하나 진짜 끝장나게 잘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구석구석을 다 닦아놓고 물건 정리 싹 해놓고 네일 실력은 정말 형편없었는데 근데 그런 데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언니는 커피도 잘 탔어. 제가 커피 심부름을 시켰던 거는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손님들이 이렇게 오시면은 다른 이제 초보 애들은 멀뚱멀뚱 앉아있는데 그 언니는 뭐 고객님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이러면서 자기가 커피를 타주는 거예요. 근데 맛있어. 아무튼 그 언니는 그래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그 언니 붙잡고 언니 이거 프렌치 하는 거 좀 보실래요? 그러면서 알려줬어요. 실력이 진짜 빨리빨리 안 늘었는데 언니 빨리 잘 해갖고 샵 차려가지고 애들 데리고 와야죠. 빨리 연습하세요. 이러면서 내가 좀 막 달달 볶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둘 다 초보였고 둘 다 저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일이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안 해봤으니까 모르죠. 해보세요. 저는요 완전 아기 때부터 피겨스케이트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저는 김연아 선수가 주니어일 때부터 팬이었는데 아무튼 피겨를 계속 보면서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저런 걸 하면 안 되겠지 하면서 그냥 부러워만 했어요. 그러다가 31살인가? 그때 우리 이모부가 스케이트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스피드 스케이트를 배웠는데 그래서 나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근처에 있는 아이스링크를 가갖고 등록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성인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3년 했거든요. 피겨도 자격증이 있어갖고 저도 자격증도 따고 스케이트도 저 김연아 선수가 신는 거랑 같은 스케이트 갖고 있어요. 아무튼 좋아하는 만큼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한 3년을 진짜 열심히 했는데 소질이 없어요. 정말 안 늘어요. 정말 너무 더럽게 못해. 거기다가 또 레벨이 올라가니까 점프 같은 거라면 무릎이 아파요. 그래서 저는 그만뒀어요. 돈도 진짜 많이 쓰고 해봤자 소질이 없다라는 걸 내가 이제 알게 됐지만 저는 후회를 안 해요. 왜냐면 너무 재밌고 즐거웠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했지만 소질이 없다는 걸 내가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련이 안 생겨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친구들끼리 아이스링크 놀러 가면은 그냥 좀 까부는 정도만 타니까 그냥 여전히 재밌고 좋아요. 그리고 또 이런 적도 있어요. 제가 치아 교정을 했는데
20대 때는 이빨에다 그 철기를 깔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30살 때쯤에 치과를 갔어요. 그랬더니 철기를 한 2년 정도 깔고 있어야 되고 뭐 발치도 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헐 2년이나 해야 된다고? 내가 그 2년 사이에 결혼을 할 수도 있는데 이빨에 철기를 깔고 웨딩드레스를 입을 수는 없지. 그러면서 뭐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2년이 지났죠. 그 사이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만약에 2년 전에 했으면 지금쯤 끝났겠지 라는 생각이 들니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치과를 또 갔어요. 그때 또 2년이 걸린대요. 그래서 또 고민이 되는 거야. 그랬는데 그때 병원에 우리 엄마 나이 때쯤 되시는 아주머니 한 분께서 교정치료를 받고 계신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내가 지금 안 하면 저 나이가 돼서도 고민을 하겠지. 그래서 그냥 바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끝났고, 그리고 저는 후회 안 해요. 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일을 직업이 아니라 취미로 할까? 배울까 말까? 이게 고민이신 분이라면 고민하지 말고 배워보세요. 저처럼 그냥 시작을 해보세요. 아마 배워보시면 내가 셀프 네일에 이 정도로 소질이 있네 하면서 셀프 네일을 하게 되시던가, 아니면 이게 만만치가 않네 그냥 돈 주고 받아야겠다 하고 깔끔하게 포기가 되겠죠. 그리고 생업으로 하고 싶은 거라면 이제부터는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정말 이게 아니면 안 되겠어서 네일이 너무너무 좋고 네일리스트로서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나이 먹고 할 게 없으니까 좀 만만한 네일이나 할까? 뭐 이런 마인드인지. 만약에 뭐 해먹고 살지? 그냥 네일 아트나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시라면 좋은 선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초보에 대한 대우가 한 사람의 밥값을 하게 될 때까지가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다른 일을 도전을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할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아니면 공인중개사, 회계사 이런 쪽이 딱 합격함과 동시에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해요. 뭐 공무원 시험은 너무 빡센데 네일 아트는 좀 만만해 보여서 하려고 한다 이런 생각이시라면 솔직히 이걸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한테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너무 예의가 없는 거고, 그런 마인드로는 뭘 해도 잘 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면서 세상이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서 환경 탓을 하겠죠. 그런데 만약 내가 네일을 너무 늦게 알았어. 내가 젊었을 때는 네일이 한국에서 유행을 안 해서 내가 몰랐어서 너무 아쉬워. 그러면 지금이라도 빨리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빨리빨리 기술을 배우세요. 그리고 취업을 나가는 거예요. 아니 취직을 안 시켜준다니까요 라고 일단 자격증을 따고 얘기를 하시라고요. 아직 네일 학원 알아보지도 않았잖아요. 일단 학원 등록하고, 그리고 기술 돈 주고 배울 수 있을 때 확실하게 배우시고, 그리고 자격증을 따세요. 그리고 내가 다른 20대의 초보자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를 냉정하게 따져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대하기도 불편한데 초보라서 실력도 없어. 근데 진짜 기본적인 청소 이런 것도 못해. 거기다가 나이값도 못해가지고 눈치도 없고 힘든 일 시키면 하기 싫어하고 어디서 막 되게 쓸모없는 경험? 그런 거 막 내세우면서 내가 옛날에 뭐 이거 할 땐 말이야 이러면서 꼰대짓이나 하고, 그런데다가 결혼해서 애가 있다는 이유로 저녁 근무도 못하겠고 일요일에는 쉬고 싶대. 이런 핸디캡 투성이인 직원을 누가 쓰겠어요. 그리고 그런 조건이면 네일샵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환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요. 근데 내가 만약에 다른 어린애들보다 뭐 나이는 좀 많고 외모도 좀 늙었을 수 있지만 청소는 진짜 끝장나게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말을 잘한다, 아니면 말을 잘 들어준다, 아니면 애 데리고 오는 손님들 네일 받으시는 동안 애를 진짜 내가 잘 볼 수 있다라든가, 아니면 예전에 내가 디자인 쪽에서 일을 해갖고 포토샵을 좀 할 줄 알아. 내가 격리를 좀 오래 했어가지고 원장이 지금 부가세 신고하느라고 머리가 터지고 있는데 그 옆에서 도와줄 수가 있어. 아니면 내가 옛날에 화장품 방문 판매를 좀 해봐가지고 제품을 잘 팔아. 아니면 회원권 영업을 잘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경쟁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나이가 있어. 근데 막 학교 앞에 있는 네일샵 이런 데서 면접을 보거나 그러면 당연히 환영을 못 받을 수도 있죠. 왜냐면은 손님들이 20대 초반일 경우가 많으니까 부담스러워 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내 연령대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면접을 가시는 거예요. 요즘에 58세대라고 들어보셨어요?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활기찬 인생을 살아가는 신노년층, Old People with Active Life, 그거의 약자래요. 옛날 뉴스에 30대들 인터뷰하는 거 보면 진짜 아줌마 아저씨 같고 진짜 어른 같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안 그러잖아요. 요즘은 50대 60대도 노인이 아니에요. 제가 네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20대나 30대 젊은 사람들만 네일을 했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30대 40대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50대 60대가 되겠죠.
50대, 60대인 분이 네일을 받으실 때 23살에 막 싸가지 없는 실장이랑 40대쯤 된 말이 좀 통하는 직원 누구한테 받는 게 더 편하겠어요. 우리 엄마가 50대에 일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경력이 거의 10년이라니까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사회복지사 자격증 땄어요. 100세 시대에 노인 케어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으시다고. 만약에 네일을 할까 말까 고민인 분이 나이가 만약에 30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지금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다음 월드컵 할 때쯤에 33살에 경력 3년차 되는 거예요. 그때쯤 되면은 손님들한테 붉은 악마 아트 팔면서 날라다니겠죠. 30대, 40대가 그렇게 늦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젊을 때 시작을 하세요. 아직도 내가 너무 늦지 않았을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불안. 취업을 할 수 있을까가 걱정이 아니라 나보다 나이가 어린 실장, 막 새파랗게 어린 원장 밑에서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아직도 이런 것 때문에 망설여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영화 한 편을 추천을 할게요. 아까 그 고객님께서 추천을 해주신 영화인데 인턴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앤 해서웨이랑 로버트 드니로가 나오는 영화인데요. 그 앤 해서웨이가 30대 패션 브랜드 CEO예요. 막 창업 1년 만에 성공 신화 막 이런 사람이고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 70세의 노인인 로버트 드니로가 그 사람의 비서로 인턴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겪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노인이 되게 매력적인 직원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시고 그 영화의 주인공처럼 나이 부심 그리고 이상한 똥 자존심 이런 거 없이 자기가 못하고 서툰 게 있으면 낮은 자세로 배우려고 하고 넓은 이해심이랑 풍부한 인생 경험으로 이제 한참 어린 사장님을 도와줄 수가 있다면 나이에 정말 상관없이 어디서든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가치도 찾게 되겠죠? 예, 여기까지가 제 의견이었습니다. 예, 생각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응원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